과세 표준이 나오죠. 일단은 세법에서 제일 취득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표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세율, 부가징수 이 뒷부분은 어딘가에서 무조건 하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과세 표준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세율. 그죠? 그러니까 세액 산출할 때 기준되는 금액인데 취득세는 항상 기준일이 취득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표준도 얘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항상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하죠.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죠? 신고 납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란 얘기죠. 나한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가 됐든 일단 뭘 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주겠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 있다 했죠? 뭐가요?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무조건 받아준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적게 신고할 수 있죠. 그럼 국가지자체는 뭐 먹고 살아? 그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나도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다. 이만큼은 받아야 나도 지자체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공시라는데 아까 뭐라 했죠? 그거를 공시가격이라는 데죠.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이 두 개 있다 했잖아요. 기준시가하고 시가표준액. 얘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직접 부과할 때 기준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우리가 시가표준액 그럽니다. 근데 결론은 아무리 적어도 얘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다? 이 신고가액을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다겠죠? 왜? 나는 정말로 1억에 샀는데 시가표준액 1억 2천이야. 그럼 1억에 신고해도 1억 2천으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정말 이 금액에 샀다는 거죠? 그럼 얘도 억울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요? 네가 진짜 이 금액을 샀다는 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뭐예요? 얘는 누구랑 관계없다는 거야?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안 한다는 거지. 무조건 이 금액을 그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국수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뭐 검증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해당되면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실제 취득금액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국가로부터 국가가 산 거죠.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죠. 그러면 내가 국유지를 산 거잖아. 국유지를 1억에. 그러면 그 1억에 샀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6개 검증 신고서 제출해서 얘가 실제로 이 금액에 샀다는 게 해당 시군구에서 인정이 되면 얘도 그대로 갈 수 있다 해서 이 6개가 이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6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항상 이 6개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야 돼? 판결문 나오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 그러니까 화해조서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민법에서는 화해조서 같은 게 확정 판결로 똑같은 효력을 미칩니다. 왜? 어차피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건 민법이 아니죠. 개인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해조서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 간 거래가 똑같이 본다는 얘기지. 객관적 취득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항상 판결문 나오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6개 빼곤 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공정증서상 상생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증서상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공정증서상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냐? 그 증서상,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건 맞아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기억하시라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죠?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겠죠? 20 다르다겠죠? 20은 공매할 때 공이고, 이건 공증받을 때 공이에요?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네. 안 되니까 얘는 누구랑 비교를 하라?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얘보다 적대요.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해야 정답이다? 시가 표준에 그래야 되는데 공정 증서상의 금액을 과세 표준하다. 땡.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관계된 건 특별하게 틀릴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시면 64페이지 6번에 1번 일반적 과세표준 그래가지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다만 연부 나왔네요. 자, 연부를 취득하게 되면 연부 금액이 과표라겠죠. 자,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겠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리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문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기억하면 안 돼요. 원칙 신고가액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인데, 자, 시가표준액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1번 취득자의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접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하고 신고가에 표시가 없대. 신고는 하셨는데 금액을 안 쓰면 신고 안 한 거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때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특례 나오네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뭐다?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가겠다 해서 6개네. 국수, 공판장, 검증 그랬죠. 그 3번에 판결문 나오죠. 그 1번의 판결문의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끝에 단 그랬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 얘는 뭘로 안 간다는 거야? 사실상 취득하액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항상 판결문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 시기도 마찬가지. 아까 사실은 국수 공판장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5번이 검증이란 말 돼 있잖아요. 그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 양가로 5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검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검증이 빠지면 이 문제는 틀린 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뭘로 가야 돼? 검증이 빠지면. 그때는 신고가액 똑같이 지급해서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시가표준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조심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는 오른쪽에 뭐 지금 얘기한 걸 막 표로 그려놨는데 볼 거 없다 했죠? 그거 봐야 막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검증 있죠. 그 우리 표에도 있죠. 65페이지 그 있죠. 맨 밑에 참고 바로 위에 부동산 거래에서 검증 이런 취득의 취득시가 과표라고 돼 있죠. 구분해놨죠. 그러니까 이 검증이 나중에 엉킬 수가 있어요. 취득 시기는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과세표준은 뭘로 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가요. 근데 이게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검증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켜가지고 취득 시기 할 때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실제 잔금 지급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장 이 5개만 뭘로 가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야. 그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데 과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국수공판장 검증해가지고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를 정리해 놓은 게 그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정리해 놓은 거죠. 그죠?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넘어가서 그 참고해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취득 가격의 범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취득세 이제 취득 금액도 들어가지만 이 취득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얘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쭉 정리하는 건데 되게 많죠? 얘가 시험에 단독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 뭐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양 되게 많죠. 그거 다 못하더라도 여기서 몇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내가 취득하기 전에 건설하는데 그 건축하기 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 건축과 관련해서 그 이자 비용은 취득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가 있어요.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반드시 나올 때 법인만 포함이 됩니다. 법인만.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법인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문에 연체료 할부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법인이냐 개인이고 꼭 봐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연체료 할부이자 그러면 법인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 그 혹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10% 내나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받을 때. 근데 일반은 매매할 때, 개인가리 매매할 때는 안 내요. 그죠? 근데 분양받을 때는 그 분양하는 사람이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 이하는 안 내요. 분양받을 때. 근데 85 초과짜리를 분양을 받으시면 뭘 내셔야 돼?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5억에 취득했는데 얘가 85 초과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10% 내야 돼?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5억 5천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5억 5천을 드린 거죠? 취득할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 낼 때 그럼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야? 5억만 내라는 얘기지. 얘가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근데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5억 5천에 취득했지만 세금은 5억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이 얘기야, 이게. 그죠? 자, 그럼 이거 좋은 게 나쁜 게요? 좋은 거죠. 세금을 들려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얘가 양도세도 나오거든요. 양도세.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샀잖아. 5억 5천 주고. 그죠? 취득세는 5억만 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팔 거 아니에요. 팔 때는 얘가 취득가액의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5억 5천에 샀는데 취득세를 얼마만 냈어? 5억. 그죠?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이 취득가액 경비 빼줄 때 취득가액은 얼마를 빼주느냐? 얼마 빼줄까요? 이때 5억 빼주고 5억 5천 빼준다. 5억 5천을 빼주겠다는 거야. 양도세는. 그럼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주겠대. 그럼 둘 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왜? 양도세는 포함을 시켜야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고,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엉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적용한다라고 판단하면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는 포함을 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뭘 사는데 1억에 샀어. 1억에. 할부로 사는데 1억이래. 그죠? 근데 이제 뭐야? 이걸 일시불로 사면 어떻게 돼? 일시불로. 일시불로 홈쇼핑에서 우리 보면 맨날 그거 나오잖아. 홈쇼핑. 자, 이거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런 구성 저도 처음 보는 얘기라 막 자기 홈쇼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가면서 막 할인해 준대. 그때 일시불로 주면 뭐 해야 돼? 추가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하면 또 10% 추가 할인 막 이러잖아요. 자는 얘기잖아. 지금 아는 얘기죠. 막 사고 싶죠. 갑자기.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일시불로 깎아주거든요. 얘가 할부인데 일시불로 사가지고 9,500만 원에 샀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500만 원 깎아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이 9,500이죠. 9,500.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어느 게 9,500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죠? 얘는 이게 이거죠. 얘가 이거. 그죠?
그러면 할인받은 금액, 이걸 다른 말로 할인액 그러죠. 할인액. 그죠? 이 할인액은 취득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겠죠? 자, 이걸 엉키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이걸 1억짜리인데 할부인데 일시불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누라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네.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마누라, 이게 할부가 1억인데 내가 이걸 일시불로 해가지고 나 이거 9,500에 사가지고 나 500만원 뭐 했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나 500만원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500이 뭐예요? 할인받은 금액.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원. 얘가 할인받은 금액이잖아요. 얘가 할인받은 금액이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할인된 금액이지. 그럼 취득가액은 뭐야?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받은 금액, 즉 할인액은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그 참고 있죠. 참고. 박스 안에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쭉 나오죠.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찾으셨나요? 그게 뭐예요? 다만 취득 대금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는 그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거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간접비용 해가지고 1번에 뭐 있어요? 건설 자금이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히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연체료 할부자 누구만? 그죠? 이걸 자기 법인만 된다. 법인만.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죠. 나머지 쭉 있죠 밑에. 근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이게 단독으로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얘가 단독으로 안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두 개라니까. 이거하고 이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거 할인.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취득가격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제외되는 거. 그래서 거기 쭉 나오죠. 오른쪽에 리을번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얘가 정답으로 그 니은번에 줄쳐 있죠. 니은.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얘가 정답이었어요. 취득가 포함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거기 뭐 전기사업법에 따라 뭐 전기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런 게 취득가에 포함이 될 리가 없겠죠. 그죠?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라. 그죠? 그리고 일시불 요 정도만 잘 보셔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읽을 거 없죠? 오른쪽은. 그죠?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2번 있죠. 2번. 토지 등의 일괄 취득 시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죠. 토지 등의 일괄 취득 시 과세 표준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거 상가인데 이거 상가를 10억에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가 같은 거 살 때 이 건축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사진 않죠. 텅키로 10억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괄 취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신고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건축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구분해서. 왜냐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얘가 이걸 사잖아요. 그럼 얘는 뭐 내야 돼?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이 상가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 10%를 내야 됩니다. 토지는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는 10억에 샀잖아요. 그럼 10억에 10%를 내는 게 아니라 건축물 가격의 10%만 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텅크를 한꺼번에 샀죠. 일괄취득이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가격 구분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하셔야지.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럼 뭐해? 안 분해야죠. 그쵸? 이 10억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으로 안 분해야 되네. 안 분해야죠? 뭘로 안 분해요? 금액으로 하잖아. 어떤 거? 아까 했잖아요. 시가 표준이 그래야지. 똑같은 얘기잖아 아까. 그죠? 시가 표준이 이제 지방세니까 금액을 안 보는데 금액으로 안 분한다 했잖아. 금액은 공시가격 뭐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에 그래야죠. 그쵸?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취득하여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안 분한대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그랬잖아. 아까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지방채는 그냥 안분할 때 잘 모르면 금액으로 가는데 금액은 공시가격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된다? 시가 표준액 그러면 된다니까. 그죠? 그러시면 되죠.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고 넘어가서 68페이지. 거기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특례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직접 건축을 했어. 신축을 한 거죠. 그죠? 가지고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하겠죠. 그죠? 10억에 신고했어. 자, 그러면 이때 이 10억 신고를 받아주느냐? 자, 누가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있다는 거지,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집을 지어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10억에 샀다고 신고를 했어요. 취득했다고, 15에. 그죠? 그럼 이걸 받아주느냐? 이들은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10억이 매매가가 아니죠. 건축비 신고한 거죠. 건축비.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걸 받아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8억에 신축한 거야. 근데 신고를 얼마에? 10억이에요. 왜요? 세금이 더 나오는데 왜 10억 신고해?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높여버려요. 그럼 양도세가 세율이 세니까 이게 세제는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법인은 어차피 장부상에 기록하니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면 걔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관없는 거지. 근데 개인은 그게 아니니까 네가 만약에 이걸 신축해서 요 금액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 금액 중에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뭐 해라? 입증을 했다.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 그 나머지 금액은 그럼 세금 계산 같은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요, 지금 잘 보세요. 얘가 법인이 아니라겠잖아. 법인이 아닌데 개인인데 이 금액의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법인 장부로 입증을 하라네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래를 누구랑 하라는 얘기야? 법인하고 하라는 얘기야. 그럼 거래 상대방 법인은 나랑 거래 내역을 지네 장부상에다가 법인이니까 뭐를 해? 기록을 하겠죠. 장부상에. 그럼 나는 뭘 통해서? 내 거래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입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비율이 얼마가 넘어야 된다? 100분의 9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얘는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이걸 100분의 80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몇 프로? 90% 이상을 받는데. 그래서 거기 보세요. 5번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90% 넘는 금액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세부적으로 할 건 없고요. 그죠? 나오면 그 숫자만 안 틀리고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했던 거죠.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그죠? 아까 임야했잖아요. 안 분한다 했죠.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쓴 거죠. 그러시면 되고. 7번은 뭐 그거죠. 세법 무조건 어떤 판단할 때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과 실제가 다른 뭘로 간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항상 그렇습니다. 세법은 항상 뭐가 우선이야? 사실관계를 우선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제 현황으로 가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때는 어떻게 가겠어? 공부상으로 가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간주취득 나오네.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여러분. 간주취득은 지목 변경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표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가액이 과표라겠죠. 그게 나온 거죠. 1번 양가로 1번에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그랬죠.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면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간가액을 과세 표현한대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재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실 때 그냥 대충 읽고 증가된 금액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가로 안의 내용이 신축과 재축이 제외인데 이걸 포함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하고 여기다가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신축과 재축은 뭐다? 제외다.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뭘로 안 간다는 거예요?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얘는 뭘로 가느냐? 이런 신축을 했다는 얘기는 건축비가 과표가 되죠.
그러니까 신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 요 신축과 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는 뭐다? 제외라고 나오는 거죠. 신축과 재축, 개축 아니고 재축. 그죠? 재축. 근데 뭐 설마 이거를 뭐 개축 이렇게 해가지고 뭐 틀렸다 이렇게 되진 않겠죠. 우리가 뭐 세법하는 사람이 신축과 개축의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그죠? 내가 볼 때 얘도 이거 쓴 애도 이 재축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아, 모른다니까. 세법을 개축, 재축, 차이점 어떻게 알아? 공부는 여러분도 모르는데. 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세요. 그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저는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 그죠? 저는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없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갑성이는 없을 거예요. 걔한테 뭐라 그래요? 갑성이. 그죠? 갑성이도 뭐라 공부하다 좀 뭐라고 하면 선생님 자격증 있어요? 있나? 있나? 모르겠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서같이 또 원래 따놨을 때 얘기 안 하고 따놓고 있다가 혹시 그렇게 하면 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냐. 근데 입증이 안 되죠? 입증이, 그죠? 입증은 못 하죠. 그죠? 개축, 재축, 그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되고. 오른쪽에 우리 교재는 막 표에 거기 막 구분해 놨잖아요. 뭐 신축, 재축은 실질취득이고, 증축, 개축은 간주취득이고, 그죠? 그래서 뭐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고. 그러니까 신재축은 제외라겠잖아요. 그럼 걔는 간주취득이 아니란 얘기죠. 실질적 취득이니까 과표가 뭐라는 겨? 취득에 소요된 비용 전체 가액이 뭐가 된다? 과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뭘로? 간주 취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간주 취득이니까 과표가 뭘로 가야 돼? 증간 가액 그런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이 뭐예요? 신, 증, 개, 재, 이 5개잖아요. 그죠? 신증개재. 아, 죄송해요. 세번씩 공법하니까 머리가 좀 안 들어가죠? 건축은 신증, 개재이를 말하잖아. 신축, 준축, 개축, 재축 이전. 그죠? 근데 그 중에 신축과 재축이 제외됐으니까 증개축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간주취득 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는 뭘로 간다? 증간가액으로 간다. 그런데 신축과 재축은 뭐다? 제외다. 그 말은 얘네들은 간주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간 비용을 과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 토지 지목 변경 나오죠. 자, 우리 과표 중에 간주취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지목 변경입니다. 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죠? 자.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단순한 얘기라 저는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 푸는 거 황당히 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는데 자기 맘대로 어디서 들어가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문제를 풀어놓고 틀린 다음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 나와요. 자,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전에서 뭘로 바꿔? 대로 바꿔. 그죠? 지목이 뭐가 됐어? 변경이 됐어. 그러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을 뭘로 본다고요?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러면 과표가 뭐예요? 당연히 증가한 가액이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얘를 잘 안 내겠죠. 그죠? 또 있어요. 뭐, 자, 이 지목 변경할 때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 여러분 지목병에 전에서 대로 고치는데 가가지고 남양주 시장 가서 소지 대장 잠깐 달라고 해서 갖고 와서 살짝 저쪽으로 살짝 가서 안 볼 때 신발로 싹 지운 다음에 전자를 대자로 살짝 고쳐를 슬쩍 갖다 주면 이 바뀌어? 아니죠. 전을 대로 바꾸려면 형질 변경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니까 거기다 뭘 깔아야 돼? 흙 갖다 깔아야 되면 성토 작업해야 되고, 그죠? 흙 갖다 깔 때 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전용비도 내야 돼. 농지 전용비. 그죠? 왜? 농지를 내가 다른 용도로 쓰니까 뭐 해야 돼요? 새로운 농지, 대체 농지 비용을 내가 또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100평 전용한다 그러면 돈 천만, 한 2천만 원 가까이 전용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농지가 싼 거야. 왜? 걔는
건축 행위를 못 하잖아요. 바로 못 하죠. 근데 대는 뭐예요? 바로 건축 행위 가능하지. 그러니까 걔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그러니까 싸는 대신 뭐예요? 나중에 형제비용 하려면 형제비용 다 해가지고 세금 내고 나서 바꾼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사는 게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어느 게 비싸고 싼지를 몰라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전원주택 진다고 막 어디 산속에다가 막 조용한데 혼자 산다고 뜩 땅 사는 나중에 못 진다니까. 왜? 땅 질라니까 어떻게 돼?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발전기 갖다 놔? 발전기? 초 있으면 돼. 초. 촛불 켜고 살면 되지. 옛날 등불 있잖아. 호롱불 들고 다니면 돼.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 들고 이거 들고 다니면 되지. 전기 깔면 되죠. 그쵸? 깔면 돈 내야 됩니다. 본인이. 한전에 공짜로 놔주는 게 아니에요. 마을 뭐 끝에서 얼마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메타당 얼마 그럼 돈 장난 아니더라 그거요. 그 다음에 뭣도 안 들어와. 전화는 다행이죠. 전화는 요새 전화도 안 터지겠지. 그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밥은 뭘로 먹어? 골로 사다가 밥을 해가지고 골로 사면 아니면 뭐 나무 떼든가 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전원주택이에요. 기곡산장이지.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들어갈 때 보세요. 지목병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이 비용을 과세에 표현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요? 증간 가액 그러면 되는데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요? 증간 가액 그러면 안 되고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에 표현한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목 변경 법인 장부로 비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그 소요된 비용을 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면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나왔는데 이걸 맞았다는 사람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야. 그래. 원래 증가된 금액이 과표인데 얘가 들어갈 때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뭘 살 때 나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안 깎아주면 나 멀리서 왔다 그러면 그럼 차비라도 깎아줄게 하고 깎아주는데 설마 이건 안 깎아주겠어? 그러니까 증가된 금액에다가 들어간 비용이 더군다나 입증됐대잖아. 그럼 그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가는 거야. 자기가 해석해 자기가. 그게 맞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그런 얘기가. 그냥 뭐라겠어요. 증가한 가액 그리고 뭐 입증 그럼 뭐 소요된 비용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잡소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건데 그렇게 나오면 막 갑자기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야 더하나? 빼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뭐라고 맞는데 소요된 비용이 맞잖아. 그럼 이상한 얘기 들어가면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목 변경이. 그죠? 그러니까 뺄 것 같다니까. 왠지 더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게 나오면 혼자 생각한다니까. 아 이거 뺄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았다. 이렇게 해서 훅 가는 거지. 그죠? 그럼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지목 변경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토지 지목 변경을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를 뭐라고요?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죠? 2번 증가한 가액 결정 그랬죠? 거기 다만 보세요. 다만. 거기서 뭘 빼고 이런 거 신경 쓸 것 같고요. 다만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뭐라고요? 그 비용으로 한다. 끝. 근데 우리 내용은 뭐예요?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증가한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막 변경 전후 시가편의 차액으로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까지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만 이해하세요. 일단 증가한 가액이다. 입증 그러면 소요된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그죠?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게 복잡해요.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증가된 금액, 그 다음에 뭐 입증되면 소요된 비용. 아 이게 뭐가 복잡해 도대체. 비용보다 증가한 액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아 많고 작고 필요는 없다니까. 그냥 그걸로 간다니까. 증가한 금액이고 비용이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건 적건 상관없다니까. 지목 변경 그냥 뭘로 가? 증가한 금액이에요. 근데 입증되면 그냥 그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 얘가 뭐가 어땠네요. 나중에 보면 막 와서 별걸 다 질문해요. 선생님 그럼 이게요. 이렇게 아니 학문에 학문?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문제를 푸는 거죠. 얘는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 문제 풀려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이 공부는 우리는 자격중심이라니까.
학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요, 알라고 할 거 없어요. 왜 머리 아프게 그거 할 수가 어딨어 지금. 그냥 합격하는 게 장땡이에요. 제일 좋은 건 공부 안 하고 갔다가 찍었는데 합격하는 게 최고야. 그 사람이 최고예요. 왜? 땄잖아 자격증을. 나는 되게 열심히 떨어져서 소용없어요. 얘는 떨어지면 끝이야. 아무 이유가 없어. 떨어지면 땡이에요. 뭘 어떻게 했든 다 필요 없어. 붙는 사람이 장땡이라니까. 막 시험 볼 때는 평균 40밖에 안 나왔어. 근데 시험 봤더니 찍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합격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 진짜로. 막 자기는 자기도 붙으리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번에 그냥 참가하자고 갔는데 발표하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 나 아니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했더니 찍은 게 많이 맞은 거야. 있다니까요. 합격자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합격자분이 와가지고 머리를 쓱 그럼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합격자분이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축하하러 왔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니까 뭐 붙었다고. 진짜요? 근데 진짜 붙었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다 알아. 학원에서도 그 사람은 자기도 본인도 알고 남들도. 왜냐면 아니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본인도 이번엔 포기하고 내년에 보겠다 하고 아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자기 내년에 할 거였거든. 그 시험을 봤는데 붙었다니까. 그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학생자 모셔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 붙었네. 찍은 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자격증 딴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지금 막 학문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또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문제를 푸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오면 대답을 해주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설명해준 대로 또 복잡해져.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자, 그 시가표준이 나오죠. 시가표준에. 그죠? 3번에. 그죠? 자, 시가표준 토지 및 주택이는 시가표준에 그래가지고 뭐 공시된 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약간 복잡해요. 보세요.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예요. 뭐라고요?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리고 주택은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눠가지고 얘는 뭐라고 공시하냐면 개별주택 가격 그래요. 개별주택 가격 그러고 얘는 뭐라고 그래? 공동주택 가격 그래요. 자,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저기 뭐 보면 프랜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시 뭐라고 붙어요? 뭐 2019년도 토지분 시가표준액 이렇게 안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단독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라는겨? 얘들이 지방세 부과할 때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인데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라는겨?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뭐라는겨? 시가표준액이란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있고 공시가 되지 않은 이런 말이 나와요. 두 개가. 자, 만약에 2019년 3월 1일에 토지를 샀어요. 여러분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세 내야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시가표준액으로 세금 만약 계산하면 시가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로 만약에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한다 쳐봐요. 그럼 얘는 일단 얘는 언제적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취득세 부과할 때 2019년 3월 1일에 취득했어. 그러면 얘는 언제적 개별 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 언제 걸 적용해야 될까요? 어? 아니 취득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요? 취득일 기준이라며. 그럼 언제 거 적용해야 돼? 그래요. 3월 1일 2019년 3월 1일 걸 적용해야 돼요. 자, 여기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이야?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고 얘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2019년 3월 1일에 샀으니까 2019년 3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 3월 1일에 올해 2019년 토지분 시가표준액 공시가 되느냐? 없어요. 왜? 아직 공시가 안 됐어. 왜 안 됐어? 결정이 안 됐어.
왜? 이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2019년도는 토지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그 다음날 공시하도록 돼 있고 주택은 4월 말 기준으로 그 다음날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3월 달이면 아직 공시가 안 돼 있죠. 왜 아직 안 됐어? 뭘 못했어? 결정을 못했어. 올해 건 결정을 못한 거지. 그래서 올해 건 결정이 못해서 공시가 안 돼 있어. 이 말의 뉘앙스는 올해 거는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대. 그럼 언제 거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전년도 거. 느낌 오죠? 얘는 직전 연도에. 지금 분명히 전년도로 해놓고, 지금 얘기해놓고 나중에 나오면 엉뚱한 소리야, 또 이거.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자, 이 말은 뭐냐? 공시가 안 됐다는 거지.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올해 거는 결정이 안 돼서 당연히 공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무엇도 없다는 거야. 전년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작년에 니 아까에다 돌 지러가 바다 메꾸는 중이었어. 니 아까 돌 열심히 메꾸는 중이었어. 그죠? 올해 3월 달에 공사 중인가 떨어졌어. 그죠? 그럼 올해는 토지 맞죠? 근데 올해는 뭐가 안 됐어?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고, 전년도는 바다 메꾸는 중이었으니까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없어. 그럼 아예 없으면, 그래? 잘 됐네. 없으면 나 세금 안 내도 되겠네? 그럴 리가 없죠. 얘들이 세금 부과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없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 만들어서. 그래서 시장군수가 뭐래? 걔가 산정한다 그래요. 산정한 가액 그래요. 만든다는 얘기지. 그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결정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올해까지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다는 얘기 뉘앙스가 그럼 전년도 건이 있다는 얘기래. 그럼 직전년도 그러시면 되고 공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얘기다.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물론 산정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얘네가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죠. 지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지를 하려면 그 국토부의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걔네가 전국의 기준지를 정해가지고 여기 토지를 이렇게 정해요. 이 토지는 얼마, 여기는 이 토지는 얼마.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걔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 비준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하지만 결론은 뭐다? 이런 뭐가 나와야 돼? 산정한다고 해도 왜 없으니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차이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19회 때인가 한번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볼게요. 한번 교재 70페이지 시가 표준에 그죠? 저기 거기 공시된 가격이 있는 경우 쭉 나와있죠? 그는 그냥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뭐예요? 공시가 되지 않았대. 자,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기준이 달라요. 보세요. 개별 공시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뭐라고요? 산정한 가액을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 있죠, 오른쪽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대. 이거는 따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동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되는 게 아파트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은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뭐한다? 산정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안 가도 되는데 묶어서 그냥 산정한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면 기준이 약간 다르죠. 개별 주택 가격하고 단독 주택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비준표로 가고, 근데 공동주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뭐한다?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난 이거 헷갈려 미치겠어 안 할래. 그럴 거면 때려치고 뭐라고 하면 돼? 그냥 공시 안 됐다. 그럼 뭐? 산정한 이거라도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외 건축물 이건 볼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는 결정공시란 말이 어디 있을 건데 잠깐 없나네요. 그죠? 그러면 결정공시 안 됐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직전년도 그러시면 돼요. 요거 두 개만 그 구분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 구분만. 그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죠. 머리 아프죠? 막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할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 73페이지 4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면세점이 나오네요. 면세점.
뭐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취득세 면세점. 그죠? 이는 기준이 뭐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면세점.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까지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뭔다?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죠? 이하니까 얘도 포함해서 그죠? 50만 원 그 얘기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있어. 땅인데 땅이 이렇게 된 거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붙어 있는 땅을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서 1월 1일, 5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샀어요. 왜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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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세금 안 내려고.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 면세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만약에 이걸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 땅을 이렇게 하겠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겠죠. 땅 따먹기. 이렇게 채가 취득세가 1억이래. 취득세가 1억.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년 내내 하는 거 1년 내내.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50만 원 신고하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또 50만 원 신고하고. 제가 만약에 노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이거 합니다. 왜? 연봉을 1억을 버는 거잖아요. 세금 1억 안 내면 연봉 1억이잖아. 그럼 연봉 1억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죠. 아침 저녁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돈 벌었으니까 점심 먹고 오고. 오후에 한 번 더 할까요? 가서 하고. 이러지.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다 이거 한다고? 그럼 막 남양시장 각종 시군군에 막 이 사람 다 와서 민원실 앉아가 그거 죽치고 있겠지. 커피 한다고. 거기 또 커피 다 마셔가면서 내가 세금 낸 거니까 먹어도 되지? 하면서 막 마시고 그죠? 이거 복사 좀 해줘? 막 이러면서 또 친해지면 맨날 다니면 그럴 거 아니야.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그래서 이거 있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겠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이 뒷북을 쳐요. 법이 뒷북을 쳐 항상. 그러니까 미리 누군가 해먹었어 뭘. 그죠? 누가 해먹으면 그걸 네가 가서 뒷북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또 법을 보완하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법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땅 있으면 여기가 관리지역이고 여기가 녹지지역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겹쳐 있어. 그러면 뭐 이거 적용할 때 뭐 면적 넓은 쪽 적용은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땅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계속 자연 녹지 싸게 사가지고 옆에다 관리지역 옆에 사가지고 막 야금야금 이거 먹어가요. 이런 것도 있고 사람 되게 많아요. 주차장 용지 아시죠? 주차장 용지. 주차장 용지가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만든 거죠. 타워를. 근데 걔가 그 전체 면적의 30%인가를 상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상가 같은 걸. 전체를 주차장 안 쓰고.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지금은 많이 아는데 그때 당시 모를 때인데 그 사람이 주차장을 이렇게 건물 쳐요? 5층짜리를 저 주차타워를 쳤어요. 그죠? 이 중에 30%를 친다 치면 2층을 짓고 3층은 주차타워를 쓰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건물 어떻게 짓을 것 같아요? 이거를. 건물을. 2층 건물 짓고 3층 주차장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1층, 2층에 건물 짓고 3, 4, 5층 주차타워 이렇게 보통 하겠죠. 이 사람은 1층 짓고 5층을 쳤어. 그리고 2, 3, 4층에 주차장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5층에다 5층에 상가를 넣고 1층하고 두 개를 넣은 거야. 똑같잖아요. 어차피 면적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1, 2층에 넣고 3, 4, 5층 주차타워 하고요. 1층과 5층의 건물 지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1층과 5층 지은 게 이게 더 월세가 많이 나와. 왜? 2층은 잘 안 들어가. 1층은 세가 비싸죠. 1층. 그죠? 근데 5층은 또 5층의 용도가 있어. 꼭대기층에 또 꼭 거기 들어갈 용도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 에어로빅 뭐 한다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있죠? 아니면 뭐 레스토랑 같은 거 좀 분위기 그건 다 꼭대기로 올라가잖아. 얘들은 또 여기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비싼 거예요. 근데 2층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종도 애매하고 돈도 많이 받기도 그렇고 적게 받기 애매하거든. 그죠? 근데 1층은 무조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층 세 주고 여기 2, 3, 4층 뭐하고 주차타워 만들고 여기다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좋지. 왜? 5층 가려면 딱 차 타고 여기서 파킹 따고 딱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 분양 대박 쳤어요. 이거 그때 한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다 분양된 거야. 이게 같은 적인데 돈 잘 벌었죠. 그때 당시 유명했었어.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노래 좋다고.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옛날 얘기죠. 그때 당시고 지금은 뭐 다 알죠. 왜? 이제 소문 다 나가지고 뭐 한줄 됐으니까. 그죠? 봐봐, 머리 쓰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뭘 알아야 머리를 쓰지. 그죠? 알아야. 우리는 뭐 쓰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지. 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뭐 알았어요? 뭐 건축설이 뭔지 어떻게 알았어?
건축선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죠? 몰랐지. 근데 이제 배우고 나니까, 아, 그게 그구나. 아, 그래서 얘가 문을 딱 열면 이렇게 밖으로 였을 때 걔가 4.5m, 그죠? 그 4.5m 아시죠? 그거 보면서 알잖아. 지나가다 보면 굴뚝에, 밑에 굴다리 지나갈 때 4.5라고 써 있잖아.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그게 4.5잖아. 그죠? 그 문 열었을 때도 4.5m 밑에는 나오면 안 되잖아. 왜? 가다가 버스 착각하다가 툭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4.5m, 그게 다 그거 아니야. 그죠? 배우면 다 된다니까. 그죠? 아, 왜 여기 백화점에 여기 회전문 왜 만드세요? 회전문? 이 건축점이 그런 거예요. 미닫이로 열면 그 열었을 때 걔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미리 밀려야 되잖아. 그 바짝 붙여서 회전문만 삐삐삐 돌면 되잖아. 그럼 얘가 건축선이면 이렇게 돌면 되거든요. 안 나가잖아. 근데 미닫이로 이렇게 나가면 이만큼 들어가야 돼. 그럼 면적이 줄어들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이게. 배우는 거지. 건축법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다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럴까봐 얘를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야. 1년 안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면세점 적용료를 판단할 때 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얘가 1월 달에 면세점 적용 받았죠. 다음 달에 옆에 걸 5월 달에 샀어. 1년 안에 샀네.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거 두 개 합해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두 번째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대신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지. 그럼 1억 벌려고 이거 하면 내 생애는 못 하는 거. 내 생애는 못 하는 거지. 이어서 해야지. 아들한테 이어서. 그죠? 1년에 한 번씩 50만 원, 내년에 5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00년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죠. 얘가 면세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부 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아까 했던 거죠. 자, 그게 지금 73페이지 얘기입니다. 보세요. 면세점 1번.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년 안에 붙어 있는 걸 사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없는데 그거 같이 기억하세요. 뭐요? 연부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거기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세 표준 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세율 있죠? 여기부터 정리하고. 그 문제가 가로치기니까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거 가로치기. 그죠? 5,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오지선 객관식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객관식 할 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가로치기니까 뒤에 답 있으니까 한번 달아보시고, 모르시면 책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찾아보는 것도 공부예요. 그냥 내가 뭐 답 달고 모르면 찾아보는 게 공부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고 다음 시간에 세율부터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